그 다음에 5번을 보실까요? 5번. 특례법에 의한 5번을 보시면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설 너무 많이 했네.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맞습니까?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점이요. 맞죠? 부동산도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 이렇게 나눠집니까? 그런데 토지 위의 정착물은 그 수가 대단히 많아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정착물은 건물. 그 다음에 나무가 있을 수도 있죠.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죠. 육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착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등기가 가능합니까? 등기 가능하죠.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구분합니다. 건물은 등기부가 있죠. 따라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그 건물의 용도성을 구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정착성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땅에 딱 고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정착성은 동산과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그렇죠? 외기분단성은 뭡니까? 바깥 외자를 써요. 기자는 공기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러면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외기분단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외기분단성이 있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사방에 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외기분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도성은 그 건물이 지어진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완성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갑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숙박업 용도의 건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의 안에 객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숙박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객실이 설치되어야 되는 경우, 이걸 용도성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동산과 구별되는 성질이고요. 외기분단성은 건물이 외관상 완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용도성은 건물이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방조제 부대시설물인 배수관문. 배수관문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배수관문이 뭔지는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여기 방조제가 이렇게 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여기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파제 이렇게 설치합니다. 방파제가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물이 고이겠죠. 이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물을 뽑아내야 돼요. 거기서 배수라는 문구는 물을 배출한다 라는 뜻입니다. 배출한다. 물을 배출한다. 그러면 이 제방 가운데를 여기 이렇게 뚫어놓고 이쪽에서 배출합니다. 이렇게.
이게 배수구가 돼요. 그런데 평소에는 여기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을 설치합니다. 문을 설치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 문을 올립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게 배수 관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도르래가 있어야 되겠죠. 도르래를 이렇게 들어올려야 되겠죠. 이걸 건양기라고 불러요. 건양기. 그리고 이걸 배수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에 해당이 됩니다. 건양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건양기. 도르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제가 한참 기운 좋을 때는 컨테이너 번쩍 들 수 있었는데. 네. 뭐가 없습니까? 정착성이 없습니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개 풀장은 이거는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뭐가 없습니까? 외기 분단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유소의 닷집, 캐노피라고 되어 있는데 캐노피는 이걸 얘기해요. 주유소 가보시면 지붕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주유기가 딸려 있죠. 네. 그러면 차가 정차하면 여기서 기름을 넣죠. 이게 캐노피예요. 뭐가 없습니까? 벽이 없어요. 외기 분단성이 없습니다.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소집이죠. 그러면 이 개방형 축사는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겁니다. 왜 벽이 없을까요? 통풍을 위해서.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키울 때 이게 사방에 벽을 설치하면 통풍이 안 돼서 소가 병들어 죽는데요. 그래서 이 개방형 축사는 외기 분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축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축조물이에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외기 분단성이 없죠. 외기 분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개방형 축사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유역집 할 때 보시겠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정착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성도 있어야 돼요. 즉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용도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붕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지붕은 있어야 돼요. 다만 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통풍을 위해서, 소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요 5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외기 분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개방형 축사라고 불러요. 다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유학집에 있으니까. 첫 번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두 번째는요, 용도성을 구비할 것. 세 번째는 지붕은 갖출 것. 네 번째는 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것.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것. 다섯 번째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요 요건만 구비한다면 외기 분단성이 없을지라도, 즉 벽이 없을지라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개방형 축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21회 때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개방형 축사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등기할 수 없는 거 표를 한번 보죠. 하천법상의 하천, 공유수면의 하천. 먼저 하천법상의 하천은 원칙을 지워주시고요. 아니, 지우지 마시고 다 틀렸습니다. 하천법상의 하천은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천법상의 하천은 국유 하천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등기가 가능해요. 잘못 쓰신 거예요. 하천법상의 하천은 이제 모든 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다 가능합니다. 단 금지되는 등기가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천법상의 하천은